한양을 도읍으로 삼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도읍에 있어야 될 것이 궁궐 정묘 사직입니다. 이 자리를 정하고요. 또 하나 도성을 쌓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성을 쌓는다면 어디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의 지형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학생들에게 만약에 태조 이성계나 이 정도전이었으면 어디를 도성으로 할 것인지 이제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산을 의지해서 이제 쌓았다고 성을 쌓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극에서는 주로 산성을 이야기하니까 여기가 이제 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읍으로 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산성이죠. 산은 산성이고 도읍은 도시니까 평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에 있으면 산성이고 평지 쪽에 있어야 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산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또 도성을 쌓아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평지가 있는 이런 쪽으로 지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통 크게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넓게 이제 도성이라고 지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한 배경에는 여기에 이제 산만 그려져 있고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천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천까지 같이 넣으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넣으면 가장 잘 보이는 이 하천이 한강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하천이 이제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이고요. 이 지도에서는 이제 청계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는 청계천이 이제 복개된 상태라서 청계천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한강, 중랑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양재천 방향이고요. 양재천 탄천 방향 이쪽이고 여기는 이제 안양천 쪽이 여기 되고 여기가 이제 모래내 공제천과 불광천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난지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이제 표시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양은 한강 북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을 쌓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북한산의 삼각산해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삼각산해맥이 백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물줄기, 호수처럼 보이는 것이 경복궁의 경회로예요. 그래서 경회로 쪽이 이제 청와대 쪽이 되니까 여기가 경복궁이니까 이 산이 이제 백악이고요. 이 산이 인왕산이고 이 산이 목멱산, 남산이고 여기가 낙산입니다.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 18.7km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산의 영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산줄기를 연결을 하면 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낙산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백악, 여기가 인왕산이니까 여기는 무악, 안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성이 쌓아졌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지금 성문들이 많이 파괴된 예, 성문도 파괴되고 성벽이 없는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광희문과 동대문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백악과 낙산 중간이 이제 해화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멱산이니까 목멱산과 인왕산 사이가 이 부분이 이제 숭례문과 소소문과 서대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 능선 중에 낮은 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백악과 인왕 사이에 창의문이 이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길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가 백악이고 여기가 인왕산이고 여기가 무악이니까 산줄기의 요 낮은 부분, 요 이 부분이 이제 무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의주대로가 되는 거고요. 또 시가지 확장을 생각하면 이제 도성이 이 부분인데 도성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시가지 확장에 방해가 되니까 이 서대문과 서소문과 남대문 이 부근의 성벽이 해체가 되고요. 여기에 광희문과 동대문 사이에 성벽도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시가지가 확장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 북쪽 지역은 이제 산악지대니까 산이니까 시가지가 확장되기 힘드니까 과거에 이제 만초천이 무악재에서 이제
인왕산과 무악 사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강으로 원효대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숭례문 밖에 현재 용산이라 불리는 신용산 이 지역들이 이제 철도도 새로 생기고 시가지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정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도성을 쌓는다고 생각하실 때 어디가 좋을지 다시 한번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성을 어디로 정할지 그러니까 입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산성과 개념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근대의 도시 도읍을 정하는 것은 이제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